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죽음과 같은 상실을 겪게 됩니다. 상실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생각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헤이의 치유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상실에 대한 슬픔을 온전하게 느끼며 치유를 갈망할 수도 있고 그 고통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실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상실은 상실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죠. 어떤 면에서 그것은 사실이지만 특정한 상실의 유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원형을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원치 않는 이별이나 예기치 못한 죽음 등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상실. 상실을 겪게 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오는 상실. 마음껏 애도를 표현할 수 없는 이들의 감춰진 슬픔. 사실 슬픔은 이 모든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유형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어떤 종류의 상실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최고의 자아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복잡한 상실에 대해 얘기해 보죠. 간단히 말해 복잡한 상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복잡해진 모든 상실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관계가 자연스럽게 끝날 때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부부관계에서 두 사람 모두 별거나 이혼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복잡하지 않은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친척 한 분이 행복하게 백수를 누리다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죽음을 맞는 것 역시 복잡하지 않은 상실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별을 하고 모두가 예상하는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삶은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이 겪는 상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상실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실은 기습 공격과 같죠. 하지만 제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서 겪는 상실이라도 치유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 중 한 사람이 별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별거가 이해되지 않지만 현실로 받아들이고 아픔을 치유할 거야. 이와 똑같은 생각은 이혼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죠. 우리가 이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어.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고 나의 배우자 역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한 거야. 모든 사람에게는 결혼을 지속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으니까. 가까운 친구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였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음이 찾아올 줄 몰랐어. 그가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거나 알 수는 없는 거니까. 화가 나고 혼란스럽지만 내가 모든 이의 삶의 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 명심해야 할 것은 상실은 복잡할 수 있지만 치유까지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상실에 대해 얘기해 보죠. 몇 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한 커플이 세 번째 냉각기를 가진 후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별것 때문에 피가 마릅니다.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 관계를 영원히 끝내고 싶어요. 이때 도움이 될 만한 긍정 확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별거를 통해 보이지 않던 귀중한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이런 관계는 때가 되면 나아지거나 아니면 끝이 나겠지. 건강에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면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보낸 시간이 정말 끔찍해요. 또는 완전히 낫지 않는다면 그냥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은 긍정 확언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죠.
검사 결과만이 내 건강을 명백히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 누군가는 헤어질 때 그의 마음을 되돌려야 해. 난 아직 끝낼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인생은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든 함께하지 못하든 나는 괜찮을 거야. 누군가와 이별하는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더 잘 맞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감춰진 슬픔에 대해 얘기해 보죠. 사회적으로 슬퍼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상실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슬픔을 감추기도 하고 불가피하게 슬퍼할 시간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외된 슬픔은 종종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애도되지도 않죠. 예를 들어 동성애 관계나 동성 결혼처럼 사회적으로 승인되거나 공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사랑과 상실을 존중해. 전처나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경우와 같이 과거의 관계에서 상실을 경험했을 때에도 슬픔을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전 배우자이지만 사랑의 감정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나는 배우자에 대한 내 사랑을 완전히 설파할 거야. 낙태나 유산을 했을 때에도 상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이를 잃은 것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존중하고 있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오명을 얻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자살, 알코올 중독 혹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음을 맞은 이들의 경우 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을 죄악처럼 여겨 제대로 슬픔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올바른 출구를 찾지 못하였어. 나는 이제 그를 온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바라볼 거야.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 나는 중독되기 전 그의 모습을 기억하며 지금은 중독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어. 반려동물을 잃고 난 후 경험하는 상실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심으로 내 반려동물을 사랑해. 나는 나의 상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내 슬픔을 나눌 거야. 감춰진 슬픔에 관한 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언제든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상실에는 이처럼 다양한 유형이 있고 우리는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슬퍼하지만 상실의 경험만큼은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상실이 보편적이라면 치유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죠. 이별이나 이혼 또는 죽음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생각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슬픔을 온전하게 느끼고 치유를 갈망할 수도 있고 고통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긍정 확언은 당신의 생각을 치유하고 고통에서 멀어지게 하는 귀중한 도구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